만약 여러분이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 720원을 남긴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바로 그 믿기 힘든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SK하이닉스가 기록한 영업이익은 무려 37조 6,300일억 원. 하지만 이 숫자의 진짜 무서움은 규모가 아니라 그 질에 있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72%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수치인지 실감하기 위해 업계의 절대군주인 TSMC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파운드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TSMC조차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58%에 그쳤는데 SK하이닉스는 이보다 14%포인트나 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압도적인 이익 창출의 용광로가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배경에는 DRAM과 낸드 플래시 판매 단가의 수직 상승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분기 만에 DRAM 가격은 60% 중반, 낸드는 70% 중반까지 폭등하며 이익 규모를 극적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은 회사의 금고를 가득 채웠고 1분기 말 기준 빌린 돈을 모두 갚고도 남는 순현금 자산만 35조 원에 달합니다. 시장의 열기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 한 해에만 SK하이닉스 주식을 8조 9천억 원어치나 사들이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보냈고 그 믿음은 평균 58%라는 놀라운 수익률로 화답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세계 최고 수준의 이익률, 산더미처럼 쌓인 현금, 그리고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환호까지 모든 지표가 그야말로 역사의 천장을 뚫고 있는 지금 왜 그룹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은 이 145조 원의 이익이 순식간에 똑같은 규모의 손실로 뒤바뀔 수 있다는 마치 축제 한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섬뜩한 경고를 던진 것일까요?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5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나 막연한 위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열광적인 분위기의 본질, 즉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동력인 인공지능 AI, 수요 자체가 가진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그림자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이 PC나 스마트폰처럼 비교적 예측 가능한 수요의 증감에 따라 움직였다면 지금의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규칙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란 바로 소수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투자에 의해 수요의 전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느 날 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메모리로도 비슷한 성능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던 빅테크들이 갑자기 투자 속도를 조절하며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거대한 대매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듯 시장을 가득 채웠던 수요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바로 최 회장이 경고한 145조 원 손실의 실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거대한 상승 흐름, 이른바 슈퍼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믿음이 굳건한 와중에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아무런 예고 없이 30%씩 급락하는 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조적인 호황 위에 서 있지만 그 호황을 떠받드는 기둥 자체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변덕스러운 성질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모순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살얼음판 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시장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이어질 장기 호황을 자신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배경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살얼음판 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장기 호황을 자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때문입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이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최태원 회장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적인 수급 불일치가 아니라 최소 2030년까지 이어질 구조적인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웨이퍼 부족이라는 돈과 의지만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즉 팹 하나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고 기계를 들여놓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티끌 하나 없는 클린룸을 건설하고 네덜란드에서 수천억 원짜리 EUV 장비를 들여와 설치하고 수율을 안정시켜 대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최소 4년에서 5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이 돈을 쏟아부어 공장을 짓기 시작해도 그 결과물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은 빨라야 2028년 하반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의 벽 때문에 폭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불일치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2030년 메모리 공급 부족률이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가격 상승은 단순히 AI 수요가 뜨거워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과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급의 수도꼭지가 물리적으로 잠겨버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공급이 구조적으로 꽁꽁 묶여 있는 상황에서 수요 측면에서는 과연 어떤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SK하이닉스가 이 모든 과실을 독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공급의 문이 굳게 닫힌 상황에서 수요의 댐은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물의 양이 늘어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새 갈래의 거대한 해일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과 같은 수요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거대한 파도는 바로 인공지능, AI의 질적 진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실행까지 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죠. AI가 한 단계씩 진화할 때마다 필요한 메모리의 양은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DRAM은 물론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둘 낸드의 수요까지 함께 폭발시키는 겁니다. 이런 AI의 무서운 진화 속도를 목격한 빅테크 기업들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변화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는 최대한 싸게 사서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비용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서비스를 단 1초라도 멈추지 않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해야만 하는 생존 물자가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값이 비용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인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 결과 빅테크들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2년, 3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 즉 LT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모리 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실적이 극단적으로 오가던 변동성, 큰 경기 순환주에서 이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되는 성장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그동안 HBM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져 있던 낸드 시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HBM에만 열광하는 사이 AI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핵심 부품인 기업용 SSD, 즉 ESSD 수요가 조용하지만 무섭게 폭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급 업체들은 한정된 자원을 HBM 생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낸드 생산량을 늘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HBM에 이어 낸드 시장마저 극심한 공급 부족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야말로 메모리 전 분야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슈퍼 사이클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공급은 막혀 있고 수요는 구조적으로 폭발하는 그야말로 골든 타임을 맞이한 SK 하이닉스는 이 기회를 확실한 지배력으로 굳히기 위해 어떤 전략적 카드를 꺼내들고 있을까요? 이 폭발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SK 하이닉스가 내놓은 해답은 바로 전년 대비 설비 투자, 즉 새 에이펙스를 대폭 늘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써서 공장을 늘리겠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투자가 곧 3년에서 4년 뒤의 공급 능력을 결정하는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본 미래 시장의 과실을 선점하기 위한 거대한 전략적 승부수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들여다보면 그 의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당장 폭증하는 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주 M15배 공장의 생산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심장이 될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생산의 핵심이자 확보 자체가 곧 기술력이 되는 차세대 EUV 장비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미래를 향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씨앗을 뿌려야 3, 4년 뒤에 수확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장기적인 메모리 공급 부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생산 기반을 먼저 선점한 자가 다가올 슈퍼 사이클의 열매를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양적인 팽창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HBM4와 LPDDR6로 이어지는 차세대 기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히면서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경쟁자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확고한 기술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포석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청사진과 장밋빛 전망이 펼쳐지고 있지만 냉정한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위험을 경계해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추적해야 할 핵심 지표들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시금석은 단연 2분기 실적입니다. 이미 시장의 기대치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을 넘어 월가의 까다로운 분석가들이 제시한 가이던스를 충족시키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주가 상승의 강력한 동력이 되겠지만 만약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적해야 할 지표는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에이핏 파워 워리어의 공급 일정이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주계는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감까지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양산 준비 과정에서 사소한 차질이라도 발생한다면 시장의 신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BM이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전체 메모리 시장의 체력을 가늠하는 딜램과 낸드, 고정거래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격들이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해야만 HBM의 성과가 일부 제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성장 위에 서 있다는 논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SK 하이닉스의 독주를 가능하게 한 HBM 집중 전략이 치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생산 능력을 HBM에 쏟아붓다 보니 일반 딜램과 낸드 플래시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결국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완제품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전방 산업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변수는 언제나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무엇보다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만큼 좋은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 압박도 현실적으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변수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내외 증권사들은 일제히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발견한 이 모든 리스크를 압도하는 단 하나의 핵심 논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KB증권을 포함한 10곳이 넘는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바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단 하나의 핵심 논리는 이제 AI 시대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메모리 반도체 확보가 더 이상 비용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 구매를 늦추거나 사양을 낮추는 방식으로 비용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서비스의 성능과 확장성이 곧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만약 경쟁사보다 먼저 충분한 양의 고성능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공포가 빅테크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밥값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은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는 이른바 리레이팅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여전히 3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이러한 가치 재평가의 여지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직접 주가 재평가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증시에 주식을 직접 상장하는 ADR 발행을 검토하며 글로벌 자금의 직접적인 투자 경로를 열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순연금이 100조 원에 도달하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가파른 주가 상승은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서곡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